자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으네. 내가 살면서 깨달은 몇 가지 장수의 비결을 자네에게 전해주지. 세인의 비밀, 남녀의 차이, 그리고 장수의 유전자까지. 여기에 담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자네도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걸세.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네. 그들은 아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다른 비밀이 있는 게 아니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을 뿐이네.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하면서 나와 했던 말이 기억나는군.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가볍게 해라. 그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지켜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지. 꾸준함,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네. 자, 100세인이란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네. 그들은 우리가 보통 겪는 노화의 질병,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늦게 그런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70대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지만 100세인들은 그런 진단을 90대가 되어서야 받는다네. 심지어 골다공증 같은 뼈 손실도 보통 사람들보다 16년이나 늦게 온다고 하니 그야말로 늦게 오는 노화라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다 무엇 덕분이겠나? 결국 그들이 그토록 늦게 질병에 걸리는 건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세. 그들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네. 그저 일상의 작은 습관들,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음식도 적당히 먹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그들의 장수 비결이었던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라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도 권하는 것이네. 규칙적인 운동, 과하지 않은 식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네. 100세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겪는 노화의 과정이 우리가 겪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 우리처럼 젊었을 때부터 질병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노년기까지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은 말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었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사는 삶 덕분이었지.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게.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게나. 오래 사는 비결은 복잡한 게 아니네.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삶을 즐기고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것. 자네도 그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 걸세. 남자와 여자의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 남성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동안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에 더 일찍 노출되네. 그래서 남성들은 중년 이후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지.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중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100세가 넘어서도 근력이 탄탄했지. 그런 꾸준함이 중요한 것이지. 여성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또 다른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네. 골다공증 같은 뼈 손실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늘리고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지.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는 남성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네. 여성은 더 오래 살지만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뜻일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별에 맞는 건강 관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네. 남성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여성은 뼈, 건강과 호르몬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네. 인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노화하지만 차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네. 백세인들이 대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유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주저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네.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난 유전적으로 튼튼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 유전자가 자네에게 좋은 출발을 제공할 수는 있네. 하지만 결국엔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지. 백세인들 역시 마찬가지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그들의 비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네. 그들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음식을 절제하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했지.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 특히 근육량은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 백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일상적인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근육을 유지했기 때문일세. 그들이 유전적 행운만으로 그런 삶을 누린 게 아니라 꾸준한 자기 관리와 삶의 습관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지. 자네도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게. 결국엔 유전자가 아니라 자네의 습관이 자네의 건강을 책임질 걸세. 삶을 즐기면서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라네. 많은 이들이 장수를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곤 하지. 하지만 내가 본 장수한 사람들은 인생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았네. 그들은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단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즐겼지. 내 친구 중 한 명이 떠오르는군. 매일 아침이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지. 그 작은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 그는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더 젊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 비결은 바로 작은 행복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매일 기쁨을 찾는 것이었네. 삶을 억지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기며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단순한 행운이나 유전자 때문만이 아니었네. 그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신체를 돌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과하지 않게 삶을 꾸려갔지. 60대가 되어도 30대처럼 건강한 이들, 90세가 되어도 60대처럼 느끼고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지키며 건강을 관리한 덕분이네. 덤으로 주어진 10년, 20년을 더 누르는 건 이런 삶의 방식 덕분이었지. 또한 백세인들은 그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기보다는 짧게 아프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생물학적으로 더 젊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몇 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과 달리 그들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건강하게 보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고 소중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네. 나처럼 오래 살기를 바란다면 단순히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네. 자네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의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릴 걸세. 유전자 분석이 현대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떠오른 건 사실이지. 요즘 사람들은 백세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 물론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하지만 내가 아는 백세인들은 자신들의 유전적 약점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네. 그들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들의 장수는 단순히
유전자의 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유전적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나도 한때는 유전자나 운명 같은 것에 맡기고 살던 시절이 있었네. 어차피 내 유전자대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건강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습관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네. 자네도 유전자를 그냥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게. 내가 만난 백세인들도 자신들의 유전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더 잘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낸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네. 그렇다고 유전자가 아무 역할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백세인들을 보면 분명히 유전자적으로 조금은 남다른 점이 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연구자들이 수천 명의 백세인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공통된 유전적 특징을 찾아내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네. 결국 백세인들 사이에 큰 유전적 공통점이 없다는 게 밝혀졌지.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겠나? 유전자와 행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그 모든 걸 이끌어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겠나. 결국 우리는 유전자를 완전히 믿기보다는 그것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네가 어떤 습관과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네. 내가 깨달은 것은 건강에 있어서는 운명이란 것이 없다는 것이지. 자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자네의 건강을 결정할 걸세. 유전자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지 않나? 사람마다 유전자는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유연하고 건강한 반면 다른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다치곤 하지. 하지만 유전자는 우리 인생의 출발선일 뿐이지. 그 끝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네. 내가 아는 한 친구도 그랬지. 부모로부터 심장질환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절대 운명에 맡기지 않았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했지. 그 결과 그 친구는 유전적 약점을 극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네. 만약 유전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은 우리가 중년 이후에 어떤 질병에 걸리든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 알츠하이머병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이 왜 우리 유전자에서 사라지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건 젊었을 때는 이 유전자들이 어떤 이점을 제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늙어서 불리하지만 젊을 때는 유리한 경우가 있단 말이네. 그래서 유전자는 어느 정도만 신경 써야 하네. 하지만 이걸 듣고 운명이라고만 생각해선 안 되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유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네. 장수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갔지.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늦추거나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저 그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네. 지금부터라도 자네의 건강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유전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게.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즉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었지. 나는 젊었을 때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네.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더군. 사람들은 흔히 장수를 꿈꾸면서도 그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하지만 내가 본 장수한 사람들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 무적의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네. 그들 역시 우리처럼 고난을 겪고
병마와 싸웠지만 그들이 가진 비밀은 바로 회복력이었지. 그들은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더 집중했네.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력을 기르는 것도 잊지 않았지. 특히 장수한 이들은 만성 질환을 피하거나 늦추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어떤 이들은 병이 10년, 20년 늦게 찾아오고 심지어 30년 뒤에야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지.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기적 같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꾸준한 자기 관리였네. 그들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병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 병에 걸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병에 맞서 이겨내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지. 자네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항상 해두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라 할 수 있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에 물을 퍼내는 것과 같네.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막으려 한다면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말지. 나도 한때 그런 방식으로 병을 대했었네. 병이 생기면 그때그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네. 진정한 건강은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더군. 만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한 게 아니었네. 운동도 했고 식습관도 바꾸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결국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네. 당뇨병이 생기면 심장질환이나 암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지. 우리는 단순히 병이 생겼을 때 그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네. 그리고 그 대비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해야 하네. 병이 생긴 뒤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게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예방에 있고 그 예방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네. 운동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내가 늦게 깨달았네. 젊었을 때는 운동을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내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네.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다시 강해질 수 있었지. 백세인들이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도 바로 꾸준한 운동이었네. 그들이 특별한 회복력을 가진 이유는 단지 유전자 덕분이 아니야.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네. 운동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들의 회복력은 마치 전설의 권투선수 알리가 포몬의 공격을 버텨내고 마지막에 승리한 것과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훈련하며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한 것이네. 운동을 시작하게나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네. 그것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걸세.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즐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네. 나이가 들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네. 하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나도 한때는 잠을 못 자서 한참을 고생했던 적이 있었네. 그때마다 괜히 스트레스만 쌓이고 잠을 자려고 할수록 더 잠을 못 이루더군. 그러나 중요한 건 잠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네. 내가 깨달은 건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지.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매일 일정하게 맞추기 시작했네. 그 결과
내가 다시 숙면을 찾을 수 있었지. 자네도 마찬가지일 걸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면을 소홀히 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노화로 인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특히 멜라토닌이 부족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곤 하지. 그리고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로 밤에 자주 깨는 것도 노화의 한 부분이지. 하지만 운동을 통해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지키면 그나마 나아지더군.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잠을 잘 자는 방법을 꼭 찾아보게나. 불면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다네.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 주된 원인은 대개 스트레스지. 나도 한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었네. 자려고 누우면 그날의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잠을 방해하곤 했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네. 스트레스는 잠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더군. 오히려 그 전에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정리해야 잠자리에 들었을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 과식이나 음주, 그리고 비만 같은 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특히 비만은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곤 하네. 수면 중에 숨을 쉬지 않다가 다시 코를 골며 자는 그 현상 말일세. 내가 아는 한 친구도 심한 코골이로 고생했는데 결국엔 그의 수면뿐만 아니라 옆에 자는 배우자의 수면도 방해하게 되었지. 만약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다면 그 원인이 스트레스든 생활 습관이든 먼저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걸세. 불면증은 그냥 놔두면 건강에 큰 해가 되기 쉽다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해결해두게나. 식사 후 바로 눕는 거 참으로 나쁜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 나도 젊었을 땐 그걸 몰랐었네. 그저 식사하고 나서 잠깐 눕는 게 편할 줄 알았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내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됐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자꾸 식도로 올라와서 속쓰림을 느끼게 되더군. 그때서야 비로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았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밤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네. 계속 속이 불편하고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더군. 그래서 내가 배운 한 가지 방법은 식사 후에 절대 눕지 않는 것이었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소화를 돕는 것이 훨씬 좋더군. 자네도 식사 후에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게. 그것이 소화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네. 결국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바꾸면 나중에 내 나이쯤 되었을 때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걸세. 숙면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지. 나도 한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시기가 있었네. 하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내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지. 방을 어둡게 하고 시원한 온도로 맞추고 무엇보다 전자기기는 피했네. 잠자기 전에 전화나 TV 같은 걸 멀리하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더군.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필수적이었지. 나는 자기 전에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였네. 그게 나를 숙면으로 이끌어주더군. 전에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마음으로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지. 한번 해보게나. 잠이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이라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자네만의 편안한 수면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보게. 인생이 훨씬 달라질 걸세. 수면제라는 것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나도 한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에 의존했던 적이 있었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그 약에 손을 대곤 했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결국엔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더군. 그래서 내가 배운 교훈은 수면제는 잠시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지 그것이 자네의 수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것이네. 진정한 해결책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데 있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네. 수면제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의존할 도구는 아니지. 결국에는 수면제를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 결과로 다시 숙면을 찾을 수 있었지. 만약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생활습관부터 돌아보게나. 수면제는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손을 빌리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게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비로운 물질이지. 해가 지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는 거라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지. 내가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변화를 느꼈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한참을 뒤척이곤 했지. 그때 내가 한동안 멜라토닌 보충제를 써봤네. 효과는 있더군. 하지만 이걸 너무 오래 사용하면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을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멜라토닌을 잠시만 사용하고 진짜 해결책은 내 수면 패턴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지. 멜라토닌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게나.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멜라토닌은 좋은 도구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적인 리듬을 되찾는 것이야. 자네도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과 같은 보조제보다는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걸세. 멜라토닌이라는 게 참 신기한 물질이라네. 나는 한동안 시차 적응이나 단기적인 불면증 때문에 멜라토닌을 써봤지. 잠을 쉽게 들게 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였네. 멜라토닌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 정제, 캡슐, 젤리 같은 형태로 말이야.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고용량 멜라토닌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네. 한국에서는 멜라토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2m 서방형 멜라토닌인 서카딘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지. 물론 이게 나름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더 널리 사용되지 않는 건 아쉽다고 볼 수 있네.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멜라토닌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라네. 아마 느꼈겠지만 몸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지. 너무 의존하게 되면 자네의 몸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을 저하할 수 있지. 그래서 내 조언은 멜라토닌을 사용하되 그와 함께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네.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지. 결국 자네의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고 자네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목표일 걸세. 이제 내가 자네에게 전해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몸소 체득한 것들이니 자네도 나처럼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두게나. 인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느냐가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네. 자네도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보게. 건강은 자네가 만드는 것이니까.